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는 먼저 필리핀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ICO 가이드라인 발표를 연기했다.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필리핀은 약간 그 주된 국가는 아니죠. 주된 국가는 아닌데 필리핀에서도 그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연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가 그 현지 그 언론을 이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규제 법안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하려고 했더니만 여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 이해관계자 누굴까요? 뭐 정부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업계 관련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소비자 보호 단체도 관련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데서 그 시간을 좀 더 달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규제 법안을 1월 중순쯤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필리핀조차도 그 ICO 규제 법안을 이제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규제 내용에 보면 ICO 기간에 대해서 ICO 기간 중 발행하는 토큰은 증권이고 규제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그 공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내용이 있어서 좀 그 첫 번째 이슈로 삼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변방의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벌써 ICO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놓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빨리 내놓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뭐 늦게 내놓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그 토큰을 증권으로서 규제하는 거, 뭐 규제의 등록, 뭐 이 내용들은 거의 그 뭐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 스위스 뭐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미 필리핀도 이런 규제에 대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엔비디아 집단 소송에 휘말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제 제 주요 이슈로 좀 삼아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뭐 발표한 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법무법인인 샬이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엔비디아가 그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GPU 수요 감소 리스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GPU가 그래픽 카드죠. 채굴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현재 그 GPU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굴 시장의 주요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했고, 암호화폐 채굴 이익이 하락하더라도 GPU 수요 감소가 하는 문제는 뭐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엔비디아가 자기들 투자자들이니까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또 시장에다가 공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게임 시장에서 우리 GPU는 엔비디아는 수요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 문제 없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엔비디아 자체가 GPU가 시장이 줄더라도 우리는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공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미국 증권법과 규정 위반으로 제소를 당했는데요. 실제 GPU 수요 감소를 해서 엔비디아가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고요. 여기서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졌겠죠. 따라서 채굴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도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걸 딱 보시면은요. 결국 암호화폐 채굴의 그 채단성이 악화됨으로써 이 관련된 업계, 그러니까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도 관련 업계인데 엔비디아에서 우리 문제 없다라고 공표하고 공시한 게 결국 투자자들한테 불이익을 줬다고 해서 집단 소송을 당한 게 되겠죠. 뭐 일본의 같은 경우도 뭐 GMO 인터넷 그룹이 비트코인 마이닝 기기 생산을 완전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뭐 GMO 인터넷 그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거래소나 그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 지금처럼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겠죠. 관련된 기업이나 또 그 보안 관련 기업,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뭐 우리 문제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공시에는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두 번째 이슈로 여러분들께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하죠. 세 번째 이슈는요. 기술적 지표, 긍정적 시그널, 그리고 물음표 하나 붙여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기술적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GTI 베라 컨버전스
라는 그에서 발산 지표가 있고 블룸버그 지표에서도 이런 것들을 두 가지 현재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GTI 지표와 블룸버그 지표죠. GTI 지표는 추세 역전을 감지하는 지표라고 그러고요. 블룸버그 지표는 시가총액 거래량 가격 추이를 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GTI 지표를 먼저 보시면 GTI 지표가 비트코인 6개월 만에 장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추세 역전이 현재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르겠죠. 13일간 앞으로 13일간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 가격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것이라는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지수가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지수라고 하는데 그 블룸버그 지수도 유사한 결과를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기 매수 행렬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블룸버그가 두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더리움이 이틀간 11% 이상 상승장을 주도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걸로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는 암호화폐는 현재 차트상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업과 산업이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 또 가격 하락에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블룸버그 통신의 이런 보도도 현재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또 기술적 지표가 현재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GTI 베라 컨버지스 발산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 추세 역전을 예고하고 있고 블룸버그의 갤럭시 크립토 지표도 현재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블룸버그의 전망이긴 하지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을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